보자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재작년 문제인데, 이건 크게 어려울 거 없어, 그죠? 유창한 숲속에 그늘진 곳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야? 뭐가 뭐에게 영향을 준 거냐면, 나무 때문에 그늘이 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물종이 환경에 기여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방향성 계속 물어본다는 거야. 작용과 반작용 물어본다는 얘기고, 이건 지금 토양 때문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환경에서 생물을 놓고 가야 되고, 또 환경 때문에, 그죠? 환경에서 생물을 놓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고, 이런 것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 선생님이 수업에도 역시 얘기했던 거.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잖아. G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1차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메뚜기도 먹으니까. 그죠? 1차, 2차, 2차가 된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단계만 가질 필요는 없다. 두 가지, 세 가지도 가능한 거니까. 선생님 묻고 있는 게 뭐야? 니은의 예로 G는 모두 1차 소비자다. G는 1차이자 2차도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쟤는 틀린 부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제 틀릴 만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 이제 오늘 배울 거, 요거 이제 그 지실시대죠.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요게 지금 대멸종이거든. 5번의 대멸종이 있어. 오늘 배울 건데 이 대멸종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거의 뭐 단골손님 매년 보이는 친구. 굉장히 중요한 게 뭔 줄 알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에서 과학 교육과정에서 빠진다. 지질시대만 배우면 맨날 이런 거 나와요, 그죠? 뭐가 뭔지 이제 보고 무슨 시대인지 판단하는 거, 맨날 나왔던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뭐 대기 어쩌고저쩌고, 대기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 그래서 화학 파트, 산화환원은 워낙에 유명한 파트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이제 물리 파트. 딱 봐도 뭔가 골치가 아파 보이죠? 이거 이제 선생님이 다 다음 주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화학이랑 물리 파트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요거네요. 왜 텍스트가 안 되는 거지? 몇 페이지 들어가서 얘들아 상편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책이. 출력을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1학기 책이어가지고, 자, 3개. 한 명이 누가 안 온 것 같은데? 7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 빠지고. 음. 182쪽이죠? 182쪽. 유전 정보에 가보겠습니다. 뭐 1학기 때 우리가 한번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 기억나나? 차? 왜 눈이 부었냐? 라면 먹고 잤지. 유전 정보의 흐름. 일단 배웠던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뭐가 뭔지.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자고. 개념 잡고. 잠깐만, 누가 안 온다고? 얘들아, 누가 한 명 안 오면 니 알지 않니? 아니죠랑 걔 누구지? 걔는 빠졌고, 지금 뭐 못 온다 했고, 저 친구 주원이가 누구였죠? 주원이고, 민준이가 개친. 별명 좀 바꿔야겠어요. 민재, 도윤이 못 온다 했고, 차, 태수, 승준이가 자네인가? 그 자리에 안 했던 승준이라는 애가 없네. 너가 강민이구나, 맞지? 강민이, 주원이, 민준이. 그럼 임승준이 안 왔다고? 이거 꺼야 돼? 쉽지 않네. 이 결석만 아니면,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어? 오함씨.
어제 이거 푸사를 바꿨거든요, 쌤. 이걸 바꾸면 알람이 뜬대. 알아? 이거 푸사를 누가 친구가 푸사를 바꿨다 이렇게 알람이 온대. 난 몰랐어. 어젯밤에 푸사가 좀 지겨워서 원래 이거였거든. 아들이 저 뭐야 미술학원 가서 그린 거야. My dad, 그렇지. 그린 건데 이제 그 미술학원 맨날 이런 막 표정이나 이런 거 보고 막 심리를 막 이렇게 막 분석하잖아. 막 웃고 있어. 엄청 아빠가 막 약간 장난꾸러기 이렇게 되는 거래. 근데 지는 곰이래. 귀여운 곰돌이. 그래서 굉장히 화목한 거래. 선생님이 집이 너무 화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행복하게 그린 애가 별로 없다는 거야. 또 하나는 어떻게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가 칼 들고 있나. 요건 쌤이 물리 1등급 맞춘 친구가 옛날에 편지 썼던 박헌영 쌤 딸. 박헌영 쌤이라고 알아? 이거 약대 같잖아요. 여기 와이프 차인데 내가 옛날부터 되게 갖고 싶었던 차였거든. 내 차는 아니지만 와이프 차로 가족 차로 사준 거였어. 뭐, 나는 유명한 퐁퐁남이니까 나는 이제 이상한 차 타고. 그래서 어제 이걸로 내가 우리 집 아파트인데 바꿔볼까? 지금 바꿨어 그냥. 그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사람들이 차 바꾸셨어요? 왜? 어떻게 알았냐? 바꾼 거 아닌데 후사가 바꾼 게 뜬대. 엥? 자랑하려고 바꾼 거 같잖아.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배경화면 멋지지? 딱 봐도 되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 뭐 이런 일 하는 사람인가? 이게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설명한 거지. 설명해놓고 때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단톡방에 올려주려고 찍었던 사진인데 딱히 깔 게 있어요 말이지. 그냥 깔아놨더니 함성락이라고 수학쌤이 있는데 공개한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쌤은 또 동생이거든. 내가 뭐하고 있었냐 얘들아. 아, 형님 차 바꾸셨어요? 오늘 차를 바꾸고. 아, 저런 게 뜰 줄은 몰라. 진짜 난감하네. 정보가 없어. 개인정보가 도대체 요새 다 공개되는 거예요. 아무튼 봅시다. 좀 잡소리가 길었네요. DNA와 유전자하고 단백질, 뭐 염색사, 염색체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고 가면 될 것 같아. 요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던 그림일 겁니다. 학교에서 아마 봤을 것이고 1학기 때도 아마 슬쩍 시험 범위가 들어갈 뻔했잖아 사실. 그죠? 약간 조금 들어갔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뭔지는 알 텐데 요거 염기죠. 염기. 상고적 결합이라고 했던 거. 자네 프린트 받았나요? 누가 늦게 왔잖아. 아니고. 상고적 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알고 있겠지만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짝꿍이고, 그죠? 구안이라고 사이토신이 짝꿍. 상고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 쭉 이렇게 쌍으로 이제 결합하고 있다 이거지. 이렇게 염기가 어떤 염기 순서로 되어 있느냐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죠? 사람마다 그게 달라서 그게 사람마다 형질이 달라지는 이유고 성격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운동신경도 달라지고 한다 이거지. 아무튼 그 염기고 그 옆에 이렇게 쭉 뭐 리본처럼 생겼다 해야 되나? 이 뼈대라고 보통 골격이라고 부르거든요. 골격.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골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격이라고 하는 건 뭘로 되어 있냐면 인산과 당의 조합으로 되어 있지. 아무튼간 그렇다. 두 가닥이라고 한다. 뭐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두 가닥의 이중 나선 구조. 이게 지금 뭐냐면 DNA의 구조야 얘들아. DNA와 유전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DNA라고 불러요. 화면 좀 멀리서 원근법이지 쭉 작아지게 만들면 이런 걸 DNA라고 부르는데 유전자는 뭐냐면 유전자는 DNA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한 일부분 요 하나의 일부분 이게 뭐냐면 결국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길이 아주 길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니? 우리 몸에 있는 염색 유전자 DNA를 쭉 빼서 좀 잔인하지만 쭉 빼서 한 줄로 쭉 연결하면 뭐 태양계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길다. 우리 몸에 있는 걸 모두 다 빼서 연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매우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의 이 DNA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잡는 이런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유전자 1, 2, 3, 4 계속 가겠지 유전자. 유전자 하나당 하나의 형질, 시력이면 시력, 그죠? 심장의 기능, 심장의 기능,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한다. 머리 색깔을 여기서 결정한다. 뭐 이런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자라는 말과 DNA라는 말을 굉장히 혼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놈이 그놈이긴 해. 그런데 DNA는 이거 전체 이중 나선 구조를 말하는 거고 유전자는 일부 형질을 결정하는 최소 단위가 된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서 아마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핵 속에 들어있잖아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베벨레 해놓을 수가 없어. 둘둘 막 이렇게 둘둘 촘촘하게 말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네들끼리 스스로 잘 말리지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처럼 본드처럼 붙여주는 역할,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건 이제 보라색이고, 이 보라색 동글동글한 애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DNA를 같이 감아요, 같이. 그럼 이제 DNA가 이게 풀리지 않고 딱 뭐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DNA까지 합치면, 그죠? 이 단백질, 그래서 써줄까요? 단백질과 DNA를 합쳐버리면 뭉쳐놓은 거를 염색4라고 한다는 거예요. 염색4. 그러니까 염색4와 DNA를 비교하라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으면 아주 단순한 거지. 이 DNA에 단백질 추가한 거예요. 단백질은 뭐 대단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DNA를 뭉쳐주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된 염색사를 다시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감아놓은 걸 염색체라고 한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사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로 뭉친다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 정도만 잡아주면 일단 이쪽에 용어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할 얘기는 이제 이 상보적 결합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DNA, RNA 쪽 얘기를 좀 할 건데 조금 길 것 같아요. 조금 길어. 아니 애들 지질 시대도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 하더라고. 뭐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봐도 되는 건데 이게 사람 발생 눈동자와 그죠? 파란색 눈동자 차이가 뭐냐?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고의 차이다 이거지. 한번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대신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멜라닌이라는 이제 효소잖아, 색소. 요걸 이제 얼마나 합성할 것인가가 사람마다 유전자가 달라 이거야. 그래서 멜라닌을 많이 합성하게끔 하는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갈색 눈동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간의 형질을 결정하는 건 이 유전자 차이다. 근데 유전자 차이가 뭐냐? 염기 서열의 차이다. AT, AC, GT 이 순서죠, 순서. 이 순서의 차이가 결국에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형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몸은 단백질, 유전자가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다. 그게 형질의 차이다 이거지. 항림학원 공유, 유포 금지. 이거 내가 단톡방 올렸잖아. 이미 유포했네. 애들 근데 요새 태블릿을 많이 써가지고 올려주면 애들이 그 PDF로 하더라고. 세상이 좋아졌죠. 자, 생명중심 원리. 이 단원의 제일 핵심이죠. 잘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 이거 전사라고 써있는 거예요. 전사. 이거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계속 나왔다. 자주 등장하는 애들. 여기 번역이 아니고 번역. 전사와 번역이다. 전사는 DNA에 있는 걸 RNA의 정보를 가져가는 과정.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이제 RNA가 다시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에 와서 그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생명중심 원리라고 해가지고 센트럴 도그마라는 영어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간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생명중심 원리라고 이게 좀 사실 핵심이죠. 이 단원의 핵심. 그러니까 얘들아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의 형질이 왜 달라지냐? 형질은 왜 다르지? 방금 봤어요. 형질은 왜 사람마다 다르지? 방금 봤어요. 사람마다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단백질은 왜 달라졌지? 왜 사람마다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자의 차이였대라고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유전자, 그러니까 이 DNA죠. D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거냐가 궁금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거라고. 그래서 정보가 여기 있고 배웠죠 앞에서 DNA는 핵 속에 들어있어요. 안 나와 밖에 안 나와. 못 나와. 근데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어. 이걸 핵공이라고 해요. 핵공을 통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대요. 지나가야 저쪽으로 된 거죠. 왜 안 나오냐고 따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이걸로부터 이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였죠? 단백질 합성 장소 리보솜이죠. 그죠? 단백질에서 비읍해서 외워주면 편하다 그랬어요. 리보솜. 그죠? 단백질에서 비읍. 그죠? 리소솜도 있었잖아. 얘 뭐 하는 애들아?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되면 단백질에서 비읍으로 외워주면 안 헷갈립니다. 리소좀이라는 하는 친구가 있었지. 리소좀은 여기 시옷 혹은 소자 따가지고 소화, 세포의 소화 기능, 그죠? 뭔가 쓸모없는 거 버려준, 먹어치우는 애. 그래서 리소좀은 소화, 리보솜은 단백질 하면 된다. 단백질 합성이 있어. 근데 리보솜은 어디냐면 세포질, 핵 밖에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정보가 리보솜까지 가야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 가서 정보를 베껴와서 이렇게 나와서 핵공을 통해서 나와서 리보솜까지 와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친구가 바로 RNA더라.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RNA 방식으로 처음에는 그 단백질을 합성했을 거라는 설이 훨씬 유력해요. 리보자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재밌어. 이것도 나중에 생명 2인가요 이게? 원이었나 헷갈리네. 배우면 좀 더 자세히 배우는데 과학자들은 궁금한 거잖아. 아니 왜 이 녀석은 원본이죠. 원본은 왜 핵 속에 있고 괜히 얘가 왔다 갔다 심부름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 단백질로. 그래서 연구만 해보니까 과거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옛날엔 DNA가 없었고 RNA가 있어서 그냥 쥐가 원본이자 정보 제공된 거라는 거죠. 단백질을 새로 만들 거임? 그럼 얘가 리보솜이랑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이겠지만 진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튼튼하게, 그죠? 핵 속에 안전하게 보관된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만들어지고 RNA는 이제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본, 쉽게 말해서 유전자 변형이 잘 안 일어나게끔 보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 파트는 아니고 수업이.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결국 DNA에 가서 RNA가 번역해오는 과정을 번역이 아니고 이제 복사해오는 거. 이 말과 헷갈리니까, 그죠? 복사해오는 과정을 복사가 전사다. 그 다음에 다시 리보솜과 딱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한다라고 표현해.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DNA에 있는 염기는 아마 알고 있죠? A, G, C, T 4개의 염기가 있죠. 이건 알고 있을 것이고 염기 종류는 4가지잖아요. RNA에 있는 염기는 A, G, C 한 다음에 T가 아니고 U가 하나 들어가죠. 이 차이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거죠. 이 둘. 그럼 타이밍, T라고 하면 타이밍이 있으면 DNA고 유라실이 있으면 RNA구나 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했으니까 좀 더 다시 할 거야. 결국 이제 A가 왔으면 이제 T랑 짝꿍인 거죠. 당연히 T는 반대로 A랑 짝꿍일 거 아니야. 이렇게 짝꿍 하면 되는데 DNA끼리 결합할 때는 A랑 T, D랑 C가 상호적으로 결합하고 맞물려 있으면 되는데 RNA로 와버리면 A가 U랑 결합할 수밖에 없다. T 대신 U가 있는 거야. 물론 G하고 C는 서로 상관없이 그냥 크로스로 상호적으로 결합하면 되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구나.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 과정, 이 용어 알아둬야 되더라. 이거 물어봐주면서 전사냐, 번역이냐 이거 물어본다고. 뭔지 알아야 되는데. 불안한데. 얘들아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어디서? 핵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번역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핵 밖에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구나. 이거 순서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먼저 갔다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좋죠. 자, 이 전사의 원리는 조금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학교생이 이제 물어볼 때 이런 이제 표를 주거나 그림을 줄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세요. DNA라는 게 되게 길어. 그냥 얘들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잠깐 이해를 해보자. DNA가 이렇게 두가 이중나선이잖아. 이게 두 개를 쭉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돼 있는 거를 RNA는 한 가닥이야. 한 가닥짜리가 와가지고 DNA에 있는 유전 정보,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죠. 염기 순서를 와서 복사, 그러니까 전사를 해서 핵 밖으로 나가면 돼. 근데 얘네가 평상시에 꼬여있잖아. 꼬여있잖아. 그러니까 RNA가 와가지고 이 정보를 좀 베껴가야 되는데 베껴갈 수가 없어. 딱 결합 입을 딱 물고 있잖아. 그래서 전사를 할 때는 이 DNA 두 가닥이 이렇게 일부가 벌어져. 두 가닥을 완전히 풀어헤쳐버리면 안 돼. 둘이 헤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쭉 벌린다. 요 DNA 두 가닥을 벌리는 과정도 생각보다 복잡해.
저것도 생투에서 좀 자세히 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작용해. 그래서 그렇잖아.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있는 가가지고 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을 가져와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 도서관을 다 해주면 놓을 수 없고 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떤 요소들이 해줘. 생투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쭉 거길 쭉 벌려준다. 근데 RNA는 한 가닥이니까 여기 지금 보라색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생긴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RNA야. 그러니까 이 RNA가 와가지고 벌어졌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아래쪽에 혹은 위쪽에 있는 DNA랑 결합을 하면서 하나씩 염기를 채워나갈 수 있는 거야.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타이밍 DNA에 T가 있으니까 R는 A가 온 거야. G가 있으니까 C가 온 거고 A가 있어서 원래는 T가 와야 되는데 U가 올 수밖에 없었다. 그죠? 저건 RNA니까. 당연히 뭘 조심해야 될까? 여기서 시험제 나올 만한 건 뭐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짝꿍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런데 곰곰이 보시면 원래 이 DNA 두 개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붙어 있었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타이민하고 맞붙어 있었던 애는 여기 아데닌이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야. 무슨 말이겠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을 수밖에 없죠. 뭔지 알죠? 원래 있던 짝꿍하고 똑같을 거야. 누구만 빼고 누구만 이 친구, 그죠? 이 친구 타이밍 대신 유라시를 들어온 것만 빼면 원래 있던 주형 가닥, 그죠?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요. DNA를 원래 원본이라는 거 똑같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거 셋 중에 얘들아 셋 중입니다. 요 첫 번째 가닥 DNA 중에 한 가닥, RNA, DNA 중에 또 다른 가닥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선생님이 알려주면 학교쌤이 이런 나머지 두 가닥을 전부 채울 수 있지. 맞죠? 그거를 질문을 어떻게? 유사하게 하죠. 1가닥, 2가닥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뭐 2가닥에서 뭐와 상호적 결합하는 애는 뭐다. 원래 DNA는 누구였다. 막 자꾸 물어보죠. 그리고 뭐 여기에 구아닌이 총 3개면 여기 사이토신 몇 개냐? 3개다. 그죠? 여기 아데닌이 몇 개냐? 여기 아데닌이 딱 보니까 아데닌이 하나다. 그럼 여기에는 RNA에 타이밍이 1개다. RNA는 타이밍이 없는데? 오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복잡하게 하려고 물어보지.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염기 서열만 이렇게 순서만 쌍만 잘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온대요. 번역을 한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조심합시다. 함정, 낚시 당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보라색이 뭐냐면 저기 지금 핵 속에 갔다 온 RNA야. 얘는 뭐예요? 메신저 RNA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원래 RNA가 종류가 세 가지 mRNA, tRNA, rRNA. 근데 여러분들이 rRNA는 잘 안 배워. 근데 뭐 학교생이 안 하셨죠? 시험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설명하시려고 하신 거지 시험제 내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괜히 또 불안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너무 어떡하려고 rRNA는 리보솜을 구성, 리보솜의 R이에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보이죠? 이 친구가 지금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 합성 장소지. 세포질에 있는. 근데 이걸 큰 거라서 대단위체, 이걸 작은 거라서 소단위체라고 불러. 두 개가 원래는 분리돼 있어. 근데 저기서 RNA가 오는 거야. 누가? mRNA가 와. 어이, 정보 가져왔어. 라고 온다. 그럼 갑자기 두 개 떨어졌던 리보솜이 그래? 준비해야지. 척!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mRNA를 사이에 쭉 껴가지고 바코드 읽듯이 쭉쭉쭉 읽어나간다. 그럼 띡띡띡띡 찍어. 무슨 아미노산끼리 결합하고 무슨 계속 아미노산 계속 정보가 들어온다. 그럼 그렇게 조르르 연결하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길어지겠지.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지. 조심합니다. 이건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는 거고. 뭐가 아니다? 아직 단백질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저 폴리펩타이드가 꼬여서 3차, 4차 과정까지 가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보솜에서 mRNA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아미노산을 쭉 연결해서 나온 분리된 그거는 폴리펩타이드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문맥이잖아. 근데 그렇게 바로 만들어진 이 녀석을 바로 갓 생산된 따끈따끈한 그 녀석을 물어보는 거라면 단백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 단계가 조금 남았다.
아무튼 요건 리보솜을 구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리보솜 있잖아요. 이 대단지 소단위체, 요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 이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아니지. 관심사는 아니라. tRNA는 트랜스포 RNA인데 이것은 이제 얘네들 지금 뭐야? 아미노산을 연결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세모, 별표 막 연결할 거 아니야? 그걸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을 저기 막 세포 이런 데가 있고 세포들이 있어요. 이런 아미노산들 흩 뿌려져 있다. 그럼 얘가 그런다고 리보솜. 이번에 저기 뭐야? 뭐 메사이오닌 가져와 이런 거 가져온다. 발린 가져와 막 그런다고. 그럼 그래? 내가 가져갈게. 지지 끌고 가져오는 친구가 있어. 그게 이제 트랜스포 tRNA야. 옮겨주는 친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RNA는 방금 했다시피 핵 속에 들어가서 DNA에 있는 정보를 복사, 그러니까 전사해오는 친구, 메신저. 그래서 전력, 우체부 RNA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굳이 요걸 mRNA라고 한다 정도만, 그리고 심지어 요것도 잘 안 물어보고 그냥 RNA다라고 한다. 사라진다 이거지. 신기합니다. 이거 참 인간의 몸이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생물학자들도 꽤나 매력이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지만 물리가 제일 깔끔하지. 근데 생물학자들 하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 생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꽁냥꽁냥 뭘 하더라고. 뭔가 좀 귀엽다니까. 홍석쌤이네. 저 쌤이 살 20kg 뺐다는 건데. 지난주 얘기했나? 살 20kg 뺐다는 거. 20kg 뺐는데 아직 100kg가 넘어가는 거. 어휴. 내가 맨날 놀리는데. 살 많이 빠지셨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아직 많이 남게 했는데. 그게 뭐죠? 저기 진로 같은가? 맞나? 거기 가면 이 카스테라가 있어요. 6개짜리 이렇게 약간 넓적한 데 들어있는 카스테라 6개 한 봉지. 아니 저 선생님이 재작년인가 그거를 책상에 올려놨더라고. 카스테라를 좋아하시나 보구나. 집에 가져가려고구나. 쉬는 시간에 하나씩 사라져. 그래서 이상하다. 3개밖에 안 남았네. 하나 드시고 나눠줬구나. 좀 이따 왔더니 2개 남고 하나 남더니 사라졌어. 너무 궁금한 거야. 선생님 카스테라를 나눠주시는 거죠, 애들? 혼자 다 드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다 먹었는데 6개를요? 제가 카스테라 좀 좋아해서. 와. 그리고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여기 대왕 카스테라 새로 생겼거든.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가 그거를 사왔어요. 선생님이랑 나눠 먹으려고. 진짜 크잖아 먹고. 근데 선생님도 잘 안 먹어서 이게 반 정도 남고 반 좀 넘게 남았나? 근데 저번에 또 지나가시 선생님 카스테라 좋아하시잖아. 그렇대. 근데 남한테 좀 드세요. 진짜 그러대. 다 사라졌어. 진짜로. 내가 맨날 놀려. 카스테라 생네요. 선생님 진짜 사람 진짜 좋거든. 단지 많이 드시는 것 뿐이야.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 이렇게 사라지던데. 이렇게 뭐지 이거? 공장에서 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여기 없어. 여기 가루만 좀 남아있어. 너무 신기해. 나 다음에 한번 카세라도 사와서 한번 먹여봐야겠어. 드셔보세요. 영상 이런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 이래야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야. 빨리 유튜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수업 참여 잘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아니 월요일에 어떤 애가 준 거야? 대신 뭐 하는 거 없어. 저기 기억이 안 나. 저 친구 무조건 알아야 되죠. 별표, 3년기조와 코돈,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기조하고 뭐 간단하죠? 어디에 있는 거? DNA에 있는 염기 3개.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부르는데 뭐 굳이 영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트리플렛 코드라고 부르는 3년기 조합이다. 그리고 이제 코돈이라고 하는 건 RNA입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게 3년기 조합이고요. RNA에 있는 건 코돈이라고 부른다.
결국에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 얘들아? 유전자로부터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다. 근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아미노산들이 주르르 연결돼서 뭉치면 그걸 단백질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단백질을 만들어냈다는 건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대로 잘 배치를 시킨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잖아. 나나 저 개미 친구나 뭐 민재나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지. 능력 다 서로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단 말이지. 그게 달라지는 이유가 결국 단백질이 달라서 그렇다 이거야. 그럼 단백질이 다르다는 건 결국 이 아미노산의 순서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바로 여기다. DNA. 그게 사람마다 염기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전사해 와서 복제,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잘 나오는 단골손님이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 종류가 20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죠? 아미노산은 20가지가 끝이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20가지보다 많아졌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 그럼 단백질은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겠죠. 만약에 아미노산 10개로 만들어진 단백질이야. 그럼 여기 경우의 수가 20가지 중에 하나. 그죠? 20가지 중에 하나. 장난 아니죠 벌써? 20가지 중에 하나. 20 곱하기 20 곱하기 계속 가면 되는 거죠. 같은 단백질, 같은 아미노산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 추가했던 단백질 20 곱하기 계속 올라가는 거야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백질의 종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단백질 종류가 훨씬 많다. 근데 다행히도 그 재료,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아미노산의 순서만 잘 지정을 하면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트리플렛 코드, 3년기 조합이나 코돈이라고 하는 건 20가지의 단백질에 대한 암호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에 대한 모든 암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데 뭐가? 3년기 조합이. 그러려면 염기 종류가 4가지니까 만약에 염기 1개가 하나의 암호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은 쾌불합지 아미노산 4가지밖에 지정을 못하니까. 왜냐면 염기가 4개밖에 없잖아. A, G, C, T 끝이잖아. 만약에 염기 2개가 한 쌍이 되면 어떻게 돼요? 4개 곱하기 4개 해가지고 16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모자란다 이거. 20가지 다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염기 2개로도 안 된다. 염기 3개가 모여줘야 4 곱하기 4 곱하기 4의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64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충분하다 이거죠. 20가지를 지정하기 위한 암호 조건이 충분하다. 물론 4개로 하나의 암호를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얼마죠? 256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 이거는 너무 쓸모없는 짓이다 이거죠. 비효율적이다. 뭐하러 이러냐 이거죠. 3개가 한 쌍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가 된다라는 의미로 3염기, 뜨리염기, 3염기 조합이다. 그런데 또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내가 지정하고 싶은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암호 시스템은 6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그러면 좀 이따 볼 거야, 이것도 따로. 아니, 지정할 수 있는 암호가 더 많으니까. 그죠? 하나의 암호는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하지만 그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는 겹칠 수 있어. 좀 이따 그림 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정을 다 다양하게 할 건데, 아미노산을 지목하는 거죠. 너는 뭐 하는 애야? 나는 아까 발린? 이런 거 있잖아요. 발린을 지정하는 암호야. 트리플렛 코드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도 나도 발린인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2가지 이상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없고 난 다 오직 하나. 근데 그걸 지목하는 아미노산 입장에서는 트리플렛 코드가 2개 이상일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암호가 더 많잖아. 64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볼 거다 이거. 그래서 그 과정이 어딨냐면 이제 여기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방금 했던 얘기죠? 방금 했던 자세히 봤던 얘기를 여기 요약해 놓은 것 뿐이야 얘들아. 요약해놨다. 뭐 그렇군요. 방금 계속 했던 얘기인데 뭐 그죠? DNA에서 RNA, 그다음에 그 RNA가 결국에 단백질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지금 요약해 놓은 건데
밑에 있는 코돈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돈표. 옛날에 쌤 고등학교 때 있지 않나? 라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걸 다 외웠습니다. 이걸 다 외워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죠. 시험지를 볼 때 이걸 외워서 봐요. 천진나간 짓입니다. 이거 왜 외우고 있나요? 요즘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 단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돼. 메사이오닉.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외우란 뜻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AUG는 메사이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좀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UGA, 우가, UAG, UAA 이렇게 세 개는 조금, 그러니까 총 4개죠. 요거 4개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나머지는요? 나머지 별거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그대로 보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줄 거예요. 표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이게 트리플렛 코드 같아요? 코돈 같아? 이게 3연기 조합이야? 코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3연기 조합은 DNA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코돈은 RNA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3연기 조합이 아니고 코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맞죠? 뭐가 있으니까? U가 있잖아요. U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지금 RNA에 있는 코돈이구나. 그래서 이걸 코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을까? 당연히 DNA에 있는 3연기 조합을 가서 보고 배경한 거예요. 전산을 해온 거죠. 대신 T 대신에 U를 가지고 있다 이거고. 지금 딱 보세요. 여기 써있는 한글로 류신, 프롤린, 글루탐이 써있잖아요. 이게 한글로 써있는 이 친구들이 뭐냐면 아미노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이름을 세보면 딱 20가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미노산. 그럼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 4개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코돈은 64개나 있고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건 지금 4가지 코돈이 하나의 프롤린을 지정하게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 바꾼단 말이야. 말을 어떻게 바꿔 이제 프롤린을 지정하는 코돈은 3개, 4개, 뭐 2개든 1개든 다양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코돈은 자기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오직 프롤린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밖에 못해. 얘가 넌 4명한테 지목받았지? 나도 얘 지목할래. 이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코돈은 무조건 하나의 아미노산. 하지만 지목받는 아미노산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코돈으로부터 지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20가지와 64가지가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이 친구 메사이오닌 AUG라고 써있는 이 친구가 게시 코돈이죠. 너무 중요하죠 이거. 게시 코돈. 그 다음에 내가 파랗게 써놓은 거 이걸 바로 이걸 보고 종결 코돈이라고 부르죠. 종결 코돈. 여기까지 카메라가 잡히나? 여기 선생님 손 나와요? 오른손? 네. 나?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볼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시험도 이런 게 나와. 딱 보니까 코돈이야. U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번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조건은 학교쌤이 줄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그럼 몇 개씩 끊어야 돼요? 3개씩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떤 아미노산이냐? UAA. UAA가 어디 있어요? UAA가 여기 있네. 끝나버렸네. 그죠? 뭐야 이거? 종결인데 종결이 뭐냐면 얘들아 RNA가 이렇게 쭉 있죠. 보잖아. 리보솜으로. 그럼 리보솜이 처음부터 찰칵 해가지고 가끔씩 아미노산이 제가 쭉 가다 끝까지 RNA 끝까지 가서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읽다가 게시코돈이 보이면 AUG가 보이면 거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뒤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결 코돈 셋 중에 하나가 딱 등장해. UAG나 뭐 UAA 이런 게 딱 나왔어. 여기서 끝내고 뒤에 RNA가 남아있어도 여기서 딱 끝낸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번역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나 봤더니 UAA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개씩 끊어서 코돈을 봐야 되는데 꼭 맨 앞에 있는 3개부터 이렇게 3개씩 묶으라는 법은 없다 이거. 왜냐면 여기 U라고 써있는 게 앞에는 또 점점점점 있을 텐데
요 U는 이 앞쪽에 있는 세 개의 한 쌍으로 분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얘가 AAU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럼 AAU가 어딘지 보세요. AAU.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친구지.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암사는 이 세 개에 의해서 아스파라긴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는 학교생이 문제를 낼 때 좀 잘 봐야 돼. 문제를. 맨 앞에부터 무조건 번역된다고 하는지 아니면 몇 번째부터 번역된다고 하는지 그건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게시 코돈이 있을 때부터 번역한다고 하는 건지 문제 잘 읽고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게시 코돈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이거 앞에 두 개는 그냥 버리고 이렇게 끊어야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게시 코돈 시작이 얘가 시작이잖아. 근데 얘는 게시 코돈이자 무엇을 지정하는 코돈이냐면 메사이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거든요. UUC는 뭡니까? UUC가 어디죠? UUC 여기 있네요. 페닐알라닌. 그러면 저건 이제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UUC 페닐알라닌 찾아주시면 됩니다. 페닐알라닌. AAG가 또 어딨냐? 저기 있네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라이신. 그 다음에 UGA 딱 봤는데 UGA는 종결 코돈이에요.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종결 코돈은 지목하는 아미노산이 없어요. 게시 코돈은 게시라는 신호도 주고 메사이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도 동시에 갖다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종결은 끝났습니다. 문 닫았어요. 끝. 당신은 코돈 아닙니까? 아 저는 아미노산 지정 안 하고요. 종결 신호만 끝났다는 신호만 주는 코돈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과정에서 코돈은 총 몇 개가 쓰였냐? 코돈은 4개가 쓰인 거예요. 맞죠? 코돈은 4개가 쓰였으나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 페닐알라닌, 라이신, 해가지고 중간에 연결된 걸 봤더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된 거죠. 무슨 결합이라 이거?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죠? 이렇게 배웠죠? 펩타이드 결합. 한 번 결합할 때마다 뭐가 빠져나오는 그 유명한 H2가 빠져나온다는 그 결합. 그러니까 결국에 코돈은 4개가 왔지만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3개밖에 안 왔고, 그죠? 펩타이드 결합은 2개밖에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게시에서 종결까지 해가지고 끝났다면 전체 코돈 개수에서 한 개를 종결 코돈 지정하는 게 없죠? 한 개를 빼야 아미노산 개수가 나오고 다시 아미노산 개수에서 한 개를 빼야 펩타이드 결합 수가 나오죠. 그러면 되겠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들 저희 시험 문제 봤는데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이런 거 없고 그냥 아마 이렇게 하면 연기 쭉 써놓고 그냥 번역하는 거 물어보던데요. 물론 가능해. 그냥 해놓고 종결 이런 거 따로 안 주고 그냥 여기서부터 총 몇 개가 있어. 발표로 그냥 이렇게 쭉 봤는데 종결 코돈이 없네. 그럼 계속 번역 중인 어떤 중간에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맨 앞에 그냥 세개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건 되게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4개만 조금 눈여겨봐둬라. 근데 사실 이 4개도 학교쌤이 줘. 이건 게시다, 이건 종결다 막 준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걸 다 외웠죠.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 왜냐면 아주 쌍욕을 하면서 외웠거든. 지금 왜 외워야 되냐. 근데 시험 문제 저걸 안 외우면 못 풀게 내니까. 참 그땐 그랬어. 왜 그랬나 몰라. 심심했던 것 같아, 인생들이. 자, 잠깐 쉬어야 되는데요. 요거 하나만 잠깐 하고 쉴까봐요. 이걸 마저 끝내고 쉴까? 영상이 끊기면 좀 이상하잖아. 저희가 조금 아침 시간에 힘들죠. 근데 조금만 더 하고 아예 이거 좀 잠깐 끝내고 그다음에 지지대로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지대가 좀 할 게 많아.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요건 좀 많이 봤을 거야. 인슐린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쓰이죠. 저게 부족하면 이제 그죠? 그 포도당을 간에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이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고 오줌으로 이제 포도당이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인슐린이 유전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간에 인슐린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야. 밥 먹고 한 대씩 꾹꾹 맞아야 된다 이거지. 굉장히 불편하지 물론. 내 친구가 지금 후배가 계속 그 당뇨 한 15년 됐나? 밥만 먹으면 걔는 무조건 주사를 한 박씩 놔. 지가 찔러서 이런다.
그게 인슐린 인슐린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지.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당뇨병 환자의 그 인슐린을 그 수많은 양을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옛날에는 돼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슐린이 우리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죠. 돼지는 어차피 사실 미안하지만 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 그죠? 귀엽다. 내 돼지 소개할게. 뭐 이러지 않잖아. 어차피 갈 거니까 자네 인슐린 좀 많이 만들어 놓잖아. 갈 때 도수장 가기 전에 인슐린 좀 뽑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는 거잖아. 결국. 좀 약간 좀 하는 게 돼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미안해 또. 어제도 돼지고기 먹었는데. 아니 어제도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얘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자꾸 소고기를 한우 먹자고 하니까 미치겠네. 난 그게 교육시킨 적이 없는데 어제 어떻게 한우 좋은 걸 알아가지고. 비싸. 돼지 먹어. 소랑 돼지랑 섞어서. 아무튼 간에 세균이 대장균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DNA가 있을 거야 이거죠. 근데 이 대장균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애가 아니야. 얘는 그냥 인슐린 없이 당뇨병 안 걸려요. 괜찮대. 근데 얘를 일부러 이 속에 있는 거 DNA를 다 빼서 대장균 거 DNA입니다. 이거 학교 시험제 나오면 구별만 잘해주면 돼. 요 파랗게 생긴 애가 뭐냐면 대장균 거 DNA입니다. 대장균의 DNA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른 부위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이렇게 생긴 거. 요 인슐린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거죠. 이 사람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그 유전자.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병에 걸린 인슐린 유전자, 인슐린을 못 만드는 사람 거 유전자 넣으면 뭐해? 어차피 못 만드는 건데. 그죠? 아무 의미 없잖아. 그게 아니고 정상 사람이 인슐린 유전자를 만드는 그 부위를 잘라서 정상 사람 거를 대장균에 넣는다. 그다음에 여기 빼서 재조합을 시킵니다. 재조합. 붙인다. 연결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기 진짜 붙여야 돼. 붙여서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 그 다음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장균에 쭉 집어넣어주지. 대장균은 약간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네. 뭐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이상하네. 하고 얘는 다시 뭐해? 그냥 이 DNA에 있는 정보대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 당연히 어마어마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점이 뭐냐면 대장균은 어떻게 알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냐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서나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인 거지 대장균한테도 그게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일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 뭔지 알죠? 근데 그냥 넣으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인슐린 유전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겁내 웃기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오죠? 대장균이나 돼지나 사람이나 거의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요거를 쓰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행해왔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유전 암호 체계를 공유한다. 공통성이 있다라고 써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코돈과 트리플렛 코드의 체계, 그 시스템 자체가 얘나 인간이나 사람이나 다 돼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 우연히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의 주장으로부터 왔지 않냐 이렇게 본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오늘 대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인슐린 어떻게 만들었어? 내 DNA에 그게 있었으니까 만들었죠. 그래? 너도 그럼 그 코돈표가 있냐? 네, 저도 있어요. 코돈표 한번 잠깐 보여줄래? 딱 보여줬어. 대장균, 지네들이 배우는 코돈표를. 대장균 거.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코돈표 있지? 100% 똑같다 이거야. 너 나랑 똑같은 코돈표 쓰네? 저도 신기하네요. 그러고 다 똑같은 코돈표 쓰고 있다는 건 자체가 같은 조상이다 이거야. 하나의 조상으로 또 왔다. 그러면 사람의 눈을 만드는 유전자를 여기다 두면 얘가 눈 생기나요? 그렇게 하잖아. 이건 그죠? 복합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딱 단백질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겠잖아요. 뼈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장균한테 눈 생겨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거 딱 단백질만 추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할 때 대장균을 대량 증식시켜서 불쌍하지만 또 죽여야지. 잘 가라. 고생했다. 오씨 억울한데.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당뇨병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거 잘 나옵니다 진짜. 그 공통주사로부터 왔다. 유전 체계 공통성이다. 뭐 정도.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유전자 이상 해서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더라. 아직 안 됩니다. 이대로는 시험 못 들어가고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 오늘 알았던 그 친구 기억났다. 저기 앉아서 자기 내년에 과학 안 하고 문과 쪽으로 간다 했던 친구.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짜투리 문제입니다. 짜투리 문제인데 당하면 안 되겠죠. 유전자 이상이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DNA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지? 일단 페닐케톤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페닐케톤염증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만 조심하면 돼요.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유전자가 이상해졌다. 요거를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낚시를 많이 하냐면 페닐알라닌을 생성하는 효소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유전자. 그거 아니고요. 페닐알라닌은 독성물질이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어떤 물질에서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이 독성물질을 타이로신이라는 독성이 없는 물질로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있어. 그 전환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페닐알라닌이라는 독성물질을 타이로신이라는 독성이 없게 바꿔주는 효소가 있다고. 그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그 만드는 유전자가 이상해져가지고 그걸 못 만들어. 그럼 뭐겠어?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속에 자꾸 독성물질이 누적된다. 축적돼요. 축적장애를 생각하거든요. 포인트는 뭐예요? 뭐 지적 장애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행정으로 표시하는 거. 전환시키는 효소에 그죠?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난모양 적혈. 그죠?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 아프리카 쪽 그죠? 말라리아 막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았나? 난모양 적혈구. 적혈구는 왔는데 근데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낚시가 아니고 저기 써 있었네. 이렇게 약간 놓치는 게 뭐냐면 정상 적혈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지 이쁘게. 이래야 산소 운반 능력이 좋은 거야. 근데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산소 운반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악성, 독성 균열이 생긴다 이거야. 어지러워, 픽 쓰러진다. 어지러워, 픽 한 다음에 난 난모양 적혈구인가 봐. 이렇게 하면 어떤 균열이 평생 이런 게 아니고 죽어. 굉장히 강한 균열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거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막 픽 쓰러지는 균열이 아니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 헤모글로빈 DNA는 CTT예요. 그럼 거기에 이건 지금 뭐야? 3연기 조합이죠. 여기부터 전사된 RNA에 있는 건 GAA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돼서 이렇게 정상 적혈가 된다. 근데 문제 이상이 생겼어. 무슨 이유인지 몰라. 근데 이 친구 봐. CAT야. 이건 그냥 장난스럽게 외워두는 것도 나쁘죠. 나쁠 거 없어요. 고양이 캣이에요. 캣. 나쁜 고양이. 나쁜 고양이가 돼버렸어. 구화. 고양이 구화. 이걸 외워두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시험에 옛날에 나오면 애들이 이걸 잘 못 봐요. 고양이, 캣, 나쁜 고양이 구화. 원래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래. 어디 갔죠? 저 고양이가 아주 못된 짓을 한다니까. 호돈표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호돈표. GAA 한번 찾아보세요. GAA. GAA가 뭐죠? 글루탐산이죠. 그 다음에 캣 구화. 구화 한번 찾아보세요. 구화. GAA는 발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발린 거야. 이렇게 외워두는 게 나쁘지 않다. 고양이한테 발렸어. 나쁜 고양이한테 발렸어. 발린. 고양이한테 발린. 글루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발린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러면 이제 정상 적혈구가 안 되죠. 이거 고양이 눈 같지 않니? 약간 너무 오반가? 고양이 눈.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고양이한테 발렸구나. 발린구와 이렇게 해서 외워주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중간에 학교쌤이 이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염기서를 조로록 써놓고, 그죠? 아니 이제 포돈을 쭉 써놓고 GAA 자리에 GUA를 써놓고, 그죠? 그래놓고 트리플렛 코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증상을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남모양 적혈구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뭐다?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뭐에 또 강하다? 뭐에?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말라리아에 또 강하대요. 그러니까 참 딜레마지.
빈혈로 픽픽 쓰러져 죽을 수도 있긴 한데 말라리아한테 꼭 이렇게 물려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항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라리아로 죽을래, 빈혈로 죽을래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렵죠. 근데 아프리카에 뭐가 많아? 말라리아가 너무 많거든. 그죠? 모기들.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남모양적 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생존율이 오히려 높아 올라가는 거야. 이제 유전 진화 파트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의 선택은 빈혈로 갈래, 말라리아로 갈래? 빈혈 될것 같아? 한 방에 푹 쓰. 하여튼 여러분들 쉬면 되는데요. 요거 위에 하나 있거든요. 되게 단순한 거. 요거 하나만 바로 해결하고 쉬세요. 빈혈로 간다. 어머 이거 발길을